곳에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 동네 한의사.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게 된 이혜수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찾아오는 두통에 괴로우셨던 경험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를 괴롭히는 이 두통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조후원 원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후원 원장입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갈 수 있는 두통. 그런데 원장님, 이 두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두통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주로 발병 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하는데요. 네. 머리나 목, 어깨 근육들이 굳으면서 생기는 긴장성 두통부터 관자놀이 부분에 지나가는 혈관신경 문제로 맥박이 뛸 때마다 이제 두통이 생기는 이제 편두통, 그리고 뇌출혈이나 뇌종양 같은 질환들로 인한 생기는 뇌질환성 두통과 그리고 심지어 진통제 같은 약물을 오래 복용하거나 아니면 부비동염이 심할 때 생기는 부비동염성 두통도 있습니다. 뇌질환성 두통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게 들리시겠는데요. 사실 그런 두통은 정말 극소수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앓고 계신 두통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긴장성 두통입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두통 환자분들 중에 80에서 90%는 대부분 긴장성 두통을 앓고 계십니다. 네, 두통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군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알아볼 긴장성 두통. 보통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나요? 네, 긴장성 두통은 머리, 목, 어깨 이렇게 위쪽에 있는 근육들이 과하게 긴장이 되면서 생기는 두통인데요. 그래서 누군가 머리를 조이는 듯한 증상이 몇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까지 호소하게 됩니다. 이게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 보니까 긴장이 유발되는 자세, 스트레스, 그리고 피로, 수면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은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자주 노출되는 요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발이 쉬워서 두통을 좀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근육의 피로도가 좀 쌓이는 늦은 오후나 저녁에 두통을 더 호소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증상들은 한 번쯤 좀 겪어봤을 증상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진통제를 먹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크게 치부하지 않고요. 그럼 어떤 경우에 좀 내원을 해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근육 자체를 풀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해소되진 않습니다. 이처럼 진통제를 먹어도 크게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라던가 자세가 안 좋아서 목 어깨의 긴장이 좀 많이 부담이 되시는 그런 라운드 숄더나 일자목이신 분들, 그리고 목 어깨를 주무르거나 머리를 지압을 했을 때 그런 두통들이 좀 감소된다는 분들은 긴장성 두통일 확률이 높아서 그런 분들은 내원하셔서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두통으로 내원을 했을 때 이 긴장성 두통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두통으로 환자가 오시면 발병 사건, 시기, 그리고 두통의 양상, 기타 동반되는 증상들을 같이 확인을 하고요. 위험한 질환 순으로 배제 진단을 해 나갑니다. 발병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두부 외상이 있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돌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교통사고 때 핸들 쪽에 두부 타박이 있었는지, 그런 경우에 이제 뇌진탕이나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시면서 이명, 감각장애, 운동장애 등을 증상이 같이 동반되면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뇌질환성 두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CT나 MRI를 의뢰해서 더욱더 정확한 진단을 하고요. 두통의 양상이 눈이나 이제 미간 쪽으로 좀 집중된다 하시는 분들은 비염이나 축농증을 앓고 계신지 혹은 그런 비염이나 축농증이 최근에 더 심해지셨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비어 있어야 될 부비동종에 농이 차면서 그로 인한 압력으로 인해 두통이 생기는 부비동염 두통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두통 같은 경우는 맥박이 뛰는 것에 맞춰 이제 관자놀이 부근이 아프고 불빛이나 소음에 노출됐을 때 더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편두통을 진단해 볼 수 있고요. 혹시 진통제 같은 이제 특정 약물을 장기 복용하셨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약물성 두통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 말한 것들이 크게 부합되지 않으면서 최근에 피로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이래서 목 어깨가 긴장이 심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심해졌을 때 두통 또한 심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긴장성 두통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통마다 나타나는 원인이 다르다 보니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배제 진단을 하시는군요. 자, 그러면 긴장성 두통의 치료법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치료법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치료법으로는 침, 약침, 추나 등이 있는데요. 침으로는 직접적으로 근육을 자극시켜서 근육의 회복을 돕고요. 약침으로는 근육의 회복과 재생에 도움이 되는 본초 추출물을 직접 주입함으로써 약물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침과 약침이 침습적인 치료였다면 이제 침습적이지 않은 치료로는 추나가 있는데요. 이 추나 같은 경우는 한의사가 손이나 도구를 활용해서 근육과 뼈를 밀고 당기면서 교정과 함께 더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재발하시는 두통 환자 같은 경우는 체질적인 문제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근육 긴장이 더 쉽게 나타나는 체질이신 건데요. 보통 이런 분들은 만성적으로 소화 문제나 수면 문제까지 동반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질 문제까지 좀 겹쳐 계신 분들은 한약 치료 또한 같이 병행을 하고요. 긴장성 두통이란 게 작용 요인이 정말 많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경중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급성 환자 같은 경우는 뭐 1주에서 2주에 나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만성적으로 좀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서 3달까지 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정말 수도 없이 두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럼 실생활에서 이런 두통을 줄이기 위해서 가볍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목에서 가장 긴장이 잘 되는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어깨 쪽에 보이는 그런 승모근들인데 그런 근육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왼쪽 승모근을 스트레칭 한다고 생각했을 때 왼손을 의자 바닥을 잡거나 아니면 엉덩이에 손을 넣고 오른손으로 왼쪽 후부를 잡고 고개가 왼쪽 천장을 향하도록 당겨줍니다. 이때 시선도 왼쪽 천장을 봐주시면 더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 앞에 흉쇄 유돌근이라는 근육들이 있는데요. 이 근육으로 인해서 목 긴장이 좀 심해져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만 이렇게 피곤할 때마다 많이 문질러 주시는 것도 두통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인이라면 대부분 경험해봤을 긴장성 두통의 치료 방법과 예방 스트레칭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호원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 동네 한의사. 오늘 이 시간은요, 긴장성 두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한방 다이어트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